식탁이라는 장소가 참 신기한 게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이야기를 저절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죠. 밥정을 쌓아가는 인생 식탁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익숙한 목소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은일 대리 그리고 교육연구소 온삶의 손민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김은일 대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네. 청취자분들 이제 김은일 대리의 목소리가 좀 익숙해지고 친근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교육연구소 온삶의 손민정 대표님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하는 일은요, 청소년 교육부터 청년 공공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들을 빌딩하는 일들, 네. 혁신학교 컨설팅을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교육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대중적인 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좀 나왔거든요. 선도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혁신하고 선도하시는 분들을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한번 그 앞서간에 도움이 돼보자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김은일 대표랑 저랑 오늘은 정말 그 강의를 듣는 학생 입장으로서 한번 시간을 보내볼게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불통의 시대다. 예전에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 갈등 정도를 우리나라에 있는 뿌리 깊은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세대별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정말 갈등이란 말이 많아지고 혐오 표현 이런 것들까지 생겼는데 옛날보다 갈등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느끼는 곳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갈등이 더 심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나 아니면 인터넷들에서 실제적으로 그 다름들에 대해서 자꾸 접하게 되니까 네. 그것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소통의 자리들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김은일 대리는 어때요? 네, 저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쉬쉬했던 것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기면서 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갈등이 옛날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더 많이 표출되는 것 같기도 하다, 요즘에.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최근에 누군가에게 정말 말 안 통해 불통을 느껴보셨다면 그런 사연들 샵 0945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가족들 간에도 이런 불통을 느낄 거고요. 친구들 간에 회사에서도 느낄 거고 네. 아니면 지금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기사님들도 많으신데 손님과의 그런 불통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이야기 좀 기다려보고요. 저희가 언제 최근에 그런 불통을 느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김은일 대리는 언제 좀 세대 차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언제 최근에 가장 세대 차이 느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랑 가장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랑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좀 제가 개성 있게 생기다 보니까 개성 있게 하고 다니는 거를 좀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그걸 되게 반대하시고 찢어진 바지를 입으면 왜 걸레를 입고 다니냐 하면서 새로운 거 사주라고 소리 지르시고 머리에 염색을 좀 해서 좀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걸 좀 연해 보이고 싶어서 염색을 좀 했었어요. 네, 눈썹 염색을. 네, 하면은 또 외국놈처럼 어쩌네 이러면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또 하실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제삿 날에는 탈색했을 때는 검정 스프레이를 뿌리고 집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걸 감추고 다녀야 되고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 게 아직까지도 있어서 그게 제 가장 많이 느끼지 않나 좀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세대 차이. 근데 대표님, 이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런 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건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기원전 1700년경의 수메르 문자에도 네, 등장하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참 없다. 우리 아들이 철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등장을 하고요. 중세시대에도 사실 1311년경의 기록에 보면 요즘 애들 참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한탄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숙종 17년대 기록에 보면요. 정말 재밌는데 요즘 젊은 것들 참 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텐데 이런 세대 차이는 왜 계속되는 걸까요? 대표님. 그렇죠. 왜 계속되는 걸까요? 왜 어떻게 해야 좀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매우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조지 오웰이 한 이 말을 보니까 저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든 세대가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다음 세대보다는 더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자기들의 경험이 좀 우선시되는 부분들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이 있을 때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포출이 되고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아서 협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들여다보면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차이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폭이 조금 더 컸다라면 요즘에는 3년에서 5년도 세대 차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정보량 차이도 너무 크고 어릴 때부터 또 동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사실 뇌 자체가 다르게 감각하고 반응하기도 해서요. 사실 사고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렬하게 느끼면서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얘기는 얼마 전에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하는 말이 7살짜리 친구가 요즘 5살은 왜 그래요? 5살 반 애들은 왜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중간 다리를 또 보면 제가 아는 그 운동하고 있는 그 주거 운동하고 있는 청년이 35살인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하는 말이 자기가 35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대 사람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부장님이 이제 술잔을 돌리시는 거죠. 자기네는 억지로 먹는 게 너무 싫었는데 20대들은 싫어요. 딱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부장님이 따로 부르신답니다. 쟤네는 왜 저러냐. 그러면 이제 낀 세대인 35은 쾌재를 부르고 쟤네가 부러우면서도 그러게요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한 7, 8살 차이인데 너무 큰 세대 차이를 또 느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살짜리가 5살짜리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위에는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계시고 밑으로는 저희 대학생 인턴들도 있으니까 또 저랑 10살 차이가 더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윗세대보다 아랫세대 대하는 게 어렵다. 말씀하신 거에 저는 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윗세대, 나와의 윗세대는 공감의 폭이 좀 더 넓었던 것 같고 그만큼 시대 흐름이 좀 덜 빨랐으니까요. 아랫세대는 더 빨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김은일 대리도 이 말 좀 공감하나요? 네, 저도 이제 복학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한 5살 이상 차이 나는, 6살 이상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막 즐겁게 놀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저도 사회생활하고 이제 다시 만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색하고 어떻게 할지 못하겠어요. 제가 연락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왜 연락하는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만나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좀 더 보게 되겠죠. 대표님, 그러면요. 아랫세대와 소통을 하면 요거는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30대도 겪고 있는 얘기고 7살짜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소통을 잘하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사실 저는 이제 문화전공 비교 문화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게 하나하나 개별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공부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시는 게 사실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윗세대가 아랫세대만이 아니고 아래 윗세대 서로가 가져야 될 어떤 감수성인 것 같아요. 네. 감수성, 세대 감수성. 네네. 요즘 가끔씩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요? 감수성이라고 했을 때 사실 사전적 용어를 좀 찾아보면요. 생각지 못한 깨달음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외부 자극이나 변화를 느끼는 성질 같은 거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바니어가 자발성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바니어예요. 나의 그러니까 의지가 배제된 거죠. 감수성의 반이요. 반대의 네네네. 의미가 자발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바깥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어떤 반응들이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를 느끼는 것이 감수성이고 나의 의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그것을 잘 느끼는 것. 그것이 감수성. 이 강조되는 부분인 거예요. 의외의 또 반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감수성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떤 걸 좀 해보면 좋을까요? 만나보면서 그래도 즉각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내 마음이 작동하는 힘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보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행하는 태도를 좀 가지고 보면 다른 세대를 만나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 문화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하는지 화났을 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긴 이렇구나. 이러는 어떤 좀 즐기고 새롭게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존재들, 가족들 이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글라서라는 심리학자가 나쁜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이래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그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통이 시작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봐도 될까요? 잠시? 네. 제가 안 그래도 인생 나눔 교실 강의를 할 때 멘토 튜터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왔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 별로 예의 바르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쳐보자라고 얘기하고 기분이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쟤네는 그런가? 뭐 이런 반응들을 하세요. 같아요. 네, 그런가? 근데 만약에 그 버릇 없는 행동을 아랫집에 가 했다. 이러면 어떨 것 같냐? 어떠실까요? 그럼 아직 교육이 좀 덜 됐네. 대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 집에 가 이러실 거래요.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당연해라고 제가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서 벗어날 때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이시연 박사는 그렇게 됐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하면 소통이 시작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오늘 좀 반성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은달님 어때요? 이런 예시들을 좀 듣다 보니까 세대 간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조차도 많이 불통의 아이콘이 되지 않고 있나. 근데 이거는 제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될 때 자신한테도 좋다는 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를 갔었는데 아주 유사하게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양말을 남편이 항상 뒤집어서 공처럼 말아놓는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존중해서 듣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그 냄새나는 양말을 내 손을 사용해서 펴야 되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욱하게 되고 짜증이 내고 화가 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를 자꾸 까먹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꾸 까먹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크게 푯말을 써가지고 양말을 펴서 넣기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대안들이 나와서 양말을 안 넣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도 그렇게 적용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훌쩍 지금 흘러갔어요. 네,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아까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온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네. 그 사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좀 못 이해할 게 없겠다. 네. 좀 모든 걸 새롭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아버님도 다른 문화권에서 오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나죠. 아, 저희 시아버님은 너무 네. 좋은 분이셔가지고요. 네. 자, 인생식탁 네네. 오늘 김은희 대리 그리고 손민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